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헬스 조세김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비탈리헬스 조세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셨어요. 진짜 선생님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워요, 원장님. 예. 그래서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햇볕을 너무 많이 받지 않으시고 네. 그다음에 집안에서 탈수증 나지 않게 물 많이 잡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이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보니까 이제 10대와 건강이라는 걸로 이렇게 잡고 오셨는데 사실 요즘 계속해서 메인 뉴스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어떤 10대들의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에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후로부터 네. 1년 동안 학교도 못 간 학생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진짜 너무 많이 생겨났고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그냥 무기력해지는 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짚어볼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이제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그렇게 문제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대들의 정신적인 무슨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몸에 보이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라든지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바로바로 알아채는데 그렇죠. 이 마음의 병, 정신적으로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사실 금방 알아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감추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요새 10대들이 보면 환경도 예전보다 좋아져가지고 진짜 니네가 무슨 걱정이 있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의외로 마음이 아파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10대 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도대체 어떤 것들로 왜 병이 생기는지 특별히 어떤 문제가 가장 많나요? 10대들은. 예. 지금 제일 긴급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의 특히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및 이제 마약 같은 문제도 특히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불링, 그러니까 괴롭힘 학교에서 받는 거, 이제 한국말로 왕따 받는다 그러죠. 여기도 좀 은근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저도 딸이 있어서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또 요새 SNS다, 폰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면서 애들이 더 인터넷상에서의 집단 따돌림 이런 것도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심해졌던 어떤 불안과 우울증.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예. 저희들이 이제 10대 조사를 해보면은, 전에는 2016년도나 17년도쯤 되면은 한 7%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불안감을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요새에는 1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확실히 수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어른들은 이 우울증이 있고 그러면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심 걱정이 아주 그냥 드러나죠. 근데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감추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애가 성적이 조금씩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잘 하던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도 좀
그 커뮤니케이션이 적고 네. 친구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적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도 단절이 되는 현상이 나온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사실 이 우울증이 생길 때 더 많이 본인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대화도 해야 하는데 이제 정반대의 성향으로 자꾸만 자기를 감추고 더 움츠러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진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 있다가 뭐 우리 원장님이 또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예. 여하튼 간에 지금 현상이 더 늘어나고 있다. 수치가 결코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후로 네. 학교도 많이 못 갔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그 나이 때 되면은 친구들하고 놀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가 풀릴 수가 있는데 맞아요. 예, 집에서만 있었던 학생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엾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우울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참 술을 잘 마셔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마약 문제. 예. 네,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요? 예.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거는 한 3-4% 줄은 현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는 건 대마초. 그렇군요. 마리화나라고 하죠. 네네네. 요거는 또 수치가 유지가 계속되고 있군요. 예. 아니, 근데 술은 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술에서 오는 나쁜 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대마초 같은 경우,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떨어지질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주에 가면은 대마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이에요. 예, 합법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으로 한 가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대마초 대단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이것이 게이트웨이 드럭이라고 해서 다른 약으로 마약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좀비라고 하면서 마약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를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흔히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병든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 그 전자담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흡연율도 늘지 않았어요? 예. 예전과는 달리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그러니까 그 전자담배에 이제 더 좋은 냄새라든지 그런 걸 섞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고등학생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 그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몸에 그냥 담배보다는 조금 날지는 모르지만 실은 저희들이 그 전자담배를 오랫동안 피므로써 오는 몸에 파괴되는 그런 것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예전에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너무 꽃향기처럼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에서 어머 이 냄새 너무 좋다니까 엄마 담배 냄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뭐 어떤 아이든지 간에 왕따, 괴롭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예, 조금씩은 누구나 다 이런 거를 이제 experience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괴롭힘이 있을 때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오픈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와서는 엄마 아빠한테서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우울증이나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많이 숨기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전화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 누구하고 이제 잘 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네. 얼마든지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로부터 분리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 헬스의 조셉 김 원장님 모시고 10대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10대들이 주로 앓고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또 약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약물과 함께 이제 괴롭힘, 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일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분들하고 네. 앉아갖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전화를 다 내려놓습니다. 절대 중간에 뭐 문자나 뭐가 와도 받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오늘 하루가 어땠냐. 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갖고서는 자녀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하고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자녀분들이 거의 전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화를 만약에 이제 맨 처음에 뭐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 때 그런 전화들을 자녀분들한테 줄 때 항상 부모님들이 내가 언제든지 이 전화는 검토를 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보통은 아이들이 이거 내 프라이버시인데 엄마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명을 잘 해야죠. 이 전화라는 것은 이 부모님들이 빌려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 처음 이제 줄 때. 그렇죠. 그때부터. 네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한다든지 그러면은 부모님들한테 항상 허락을 받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하고서는 저희가 전화를 전화를 열고 무슨 앱들이 다운로드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SNS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사실 많은 대화를 하고 그렇죠. 이거는 너를 위한 거라는 거를 항상 포석을 잘 깔아놓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인데 원장님 주로 이제 아이들이 뭐 우울감이나 혹은 어디에서 분리를 당해도 말 못하는 집 분위기를 보면 엄마 아빠가 되게 경직돼 있던지 넌 어디 가서 맨날 바보짓이나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집에서는 좀 많이 마음문을 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10대 애들도 건강검진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안 하러 오세요. 그 나이 때는. 맞아요. 다 건강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관리를 하지만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이게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저희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항상 저희가 부모님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학생하고 앉아갖고서는 저희들이 또 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다 그러면 저희 어른들은 매년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로 무슨 치수 재고 뭐 피검사하고 뭐 이러는 건데 사실은 그 외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좋은 거는 정신 건강도 좀 체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네. 우울증이나 이제 두려움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처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카운슬링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저희들한테 와갖고서는 와서 한 15분 정도만 상담을 해도 굉장히 좋은 아웃룩을 보고 네네. 이게 정상적인 자라나는 현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구나 좀 안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들은 얘는 내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잘 듣습니다. 맞아요. 단골 메뉴. 네,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전문의하고 학생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네. 아니 실제로 저는 비탈리 헬스를 홍보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 원장님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상담을 잘해 주신대요. 제 진짜 최측근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병을 어떤 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많이 치유가 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도 사심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 말에 대해서 좀 저항하거나 잘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건강검진 우리 받을 때 됐어 하면서 이렇게 유도해서 좀 한번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전혀 나쁘지 않은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0대 애들은 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거든요. 내가 많죠. 지금 13살, 14살인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렇고 저렇고. 맞아요. 무섭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상상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많은 것들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좀 먼저 앞선 선배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한결 편안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 또 신체 건강 이런 거 검진 받을 때 또 어떤 것들을 또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육체적인 것들을 다 저희가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가족 기록 같은 것도 저희가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족력 같은 거요? 예.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셨으면은 유전적으로 또 자녀분들이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잡수셔야 돼요. 근데 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먹어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분들이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보면 혹시 중독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생각보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요. 예. 10대 애들은 몸이 아파도 정신이 아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아파도 금방 털고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방치해두면 그건 진짜 전적으로 어른들 잘못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맞아요. 힘드시더라도 자녀분들의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생님 만났을 때 가족력이 이런 게 있다라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거 외에도 또 놓쳤던 예방 접종이라든지 혹은 다른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걸 또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리지만.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10대에도 혈압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요. 이 소아 고혈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아 당뇨처럼 약간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그냥 어른 나이가 돼서 혈압이 높은 것보다 어린 나이에 혈압이 높은 게 훨씬 더 위험한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장병 같은 게 더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은 네네. 심장이라든지 뇌 같은데, 예, 그런 데에 많은 데미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의외로 고혈압을 또 많이 발견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대충 그렇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안 데리고 오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 내고 강단 있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아이가 좀 아픈 것 같다 그러면은 손잡고 같이 오시면 진짜 편안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뭐 또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식단도 이렇게 하고 운동도 이렇게 하고 뭐 약 처방도 또 알아서 또 잘해주시고 우리가 집에서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너 오늘부터 밥 3분의 1로 줄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비만에 대해서도 요새는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오랜 시간을 컴퓨터나 아니면은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스크린 타임이 너무 길어요. 네네. 예, 예전같이럼 바깥에서 뛰놀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도 청소년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야, 그 1시간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상에. 저희는 옛날에 어릴 때 24시간 중에 한 8시간 이상은 밖에서 놀지 않았나? 그걸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움직이는 게 없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또 학습해 주거나 또 어떤 프로그래밍도 또 해주시고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나름 또 그런 플랜도 조금 잡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뭐 문제를 발견을 하면은 네.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지 불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씩만 뵙는 게 아니고 네네. 3개월에 한 번, 어떤 분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도 뵙니다. 네, 예, 네. 그래서는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약 조절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문턱이 낮아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10대 아이들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비탈리 헬스 이렇게 낙낙하시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 나눠주시죠. 예, 부모님들이 힘들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죠. 저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항상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전과는 달리 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족들끼리 가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하시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10대를 순환하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